네, 안녕하세요. 성호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이제 어제 621 대책이라고 새로 이제 장관 되신 분, 경제부총리 되신 분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해서 막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오늘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뭐 상속주택 비과세, 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줬던 거죠. 예컨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도 내가 상속받았는데 그래서 잠깐 내가 주택이 이주택이 됐어. 그렇다고 막 종부세 1억씩 내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였죠. 그리고 내가 주거이전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잠깐 상급지로 가려고 갈아탔어. 그래서 잠깐 잠시적 이주택이 됐어. 팔고 산 게 아니고 사고 파는 거죠. 뭐 물론 뭐 막 오를 때는 먼저 사고 파는 경우가 더 유리하지만 어쨌든 좀 불안하니까 막 샀는데 내 거 안 팔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먼저 산 다음에 파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야, 너 이주택이지? 종부세 1억. 이건 좀 약간 심했었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좀 너무 심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거고 별로 현실에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바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게 그냥 좀 약간 오류 수정? 뭐 약간 그 정도고 사실 제가 볼 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될지 내 돈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결국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뭐 가정이 생기든 안 생기든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기 시작하면 자나깨나 걱정이 내 돈을 어떻게 불릴까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돈을 어떻게 불릴까가 가장 걱정인데 그럼 결국은 어디다가 내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세금이라는 게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돈이 많이 되는 곳은 세금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거 종부세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근데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의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죠. 이거 보면은 결국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까처럼 뭐 상속주택이나 뭐 일시적 이주택 이사 수요 이런 것들 오류를 약간 수정한 거 외에 의미가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보면 이거예요.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가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이게 결국은 종부세 합산 배제 해주겠다는 건데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줬었죠. 근데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사라졌지만 이제 지방이고 다시 말해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는 그냥 없는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 야, 나 지금 돈 남은 거 있는데 이걸로 그럼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나? 종부세 부담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기 쉽고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주택자 더하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더하기 소재지 요건 소재지는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찾아보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외에 수도권 아니면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공시가 3억 원 이하가 되려면 매매가로 한 6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한 5, 6억 정도 되는 물건들 그런 아파트들 그런 주택들 중에서 수도권이 아니고 이제 지방 저가 수도권도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도 아니고 이 요건에 충족되는 거 특별시 수도권 광역시 제외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전주가 떠올랐어요. 전주가 떠올랐는데 이 전주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찾아봤냐 전주로 봐서 이제 공시가 3억이어야 되니까 아파트 한 5, 6억 정도로 가고 면적은 전체라고 방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하로 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검색을 해봤더니 남는 거는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이제 또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시청 쪽을 좀 살펴봤죠. 어쨌든 시청이 있는 데가 구시가지니까 들어가 봤더니 뭐 전주 태평 아이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약간 이제 놀라운 반전이 좀 기다리죠. 보면 매매 실거래 정보를 보면 2022년 6월 10일 날 최근이죠. 3억 4,584만 원에 거래가 됐어. 이거 아마 해도 분양권 거래 같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수리가 이렇게 막 뭐 385만 원 이런 거는 분양권 이제 원래 분양가 더하기 피 계산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용 승인일이 2020년 5월이에요. 이거는 분양권 거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는 건 좀 적합하지는 않고, 왜냐면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오르는 집인지 안 오르는 집이 알기가 어렵다고요. 어리가 없고, 이거 되게 보기가 어렵네.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위로 올릴 방법이 없나? 가로로 보니까. 아니요, 조금 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예컨대 보면 뭐 코롱 스카이타워 5억 8천 이런 물건이 하나가 있죠. 한 개 보시면 실거래가 22년 6월, 그리고 이게 언제 입주했냐? 이거 최근 2015년. 이런 거는 2017년부터 랠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2022년 6월 14일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이거 거래가 좀 있는 아파트네요. 4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쭉 보시면은 2017년까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왜냐면 뭘 알고 싶냐면 이 아파트가 과연 국민 소득 증가 또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커진 소득을 빨아들일 수 있는 아파트인가를 보는 거예요. 2020년 내려가라. 이 아파트 대단지인 것 같은데. 2019년 2018년 거의 다 왔어요. 제가 홍역론으로 봐도 되는데 또 두 개 보기 귀찮아갖고 2017년 9월 이때 보면 뭐 3억 6천 3억 2016년 2억 9천 3억 2억 6천 하반기부터 상당히 이제 그 상승 랠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2억 후반대에서 3억대 3억 2천 3억 8천 쭉쭉쭉 올라가고 조금 주춤주춤하죠. 이때는 다 주춤주춤했어요. 서울도 2018년 이때는 다 같이 주춤했다고요. 좀 주춤주춤 하다가 3억 2018년 2019년 지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야 되는데 3억 2천 3억 4천 3억 5천 올라가다가 2020년 3억 4천 3억 5천 조금 여기 잘 많이 못 오르죠. 3억 7천 좀 못 올라요. 또 꺾였다가 3억 8천 3억 9천 21년도를 보면은 3억 9천 4억 나오고 4억 4천까지 나오고 5억까지 나왔어요. 4억 9천까지 최고가 5억 최고가 찍고 쭉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하락장 맞이해서 2022년 하반기 하락장 맞이해서 보면은 4억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5억에서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2017년에 3억 정도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3억 정도라고 보는 게 2억 9천 3억. 예. 3억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게 2022년 하반기에 최고점 찍을 때 5억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는 안 올랐죠. 근데 이 아파트를 보면은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유동성 증가량 또는 뭐 금리 상승이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어떤 유동성 축소 또는 증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코롱 스카이타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거 코롱 스카이타워 이거 잠깐만, 이거 공시지가는 얼마지? 공시지가도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너무 길어진다고 안 보실 것 같은데. 어디 보면 되냐면 네이버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2단지 단지 보고 시세 실거래 공시지가가 나오는 단지가 있고 안 나오는 단지가 있어요. 이거 코롱 스카이타워는 공시지가를 여기다가 안 해줬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 공시지가 홈페이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근데 어쨌든 아까 5억 4억이었잖아요. 공시가 3억 안 넘어요. 이런 아파트는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인플레이션 방어는 된다. 왜냐면 같이 살아서 손지잖아요. 국민의 소득 수준이랑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요런 아파트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 지금 결국은 문재인 정부 정리하면 뭐예요? 문재인 정부래요. 윤석열 정부가 야 지방에 있는 거 그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고 소재지 요건이
서울 수도권이나 특별시 아니잖아요. 수도권도 아니잖아요. 특별시도 아니잖아요. 광역시 아니잖아요. 이 외의 지역에서는 한 1주택 더 사. 종부세 안 내릴게. 안 때릴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샀어. 아까 말한 전주 스카이 샀어. 그러면서 적어도 다른 서울 아파트 2017년도에 3억 가던 게 지금 7억 정도 가지만 얘는 한 5억 정도까지는 갔다가 물론 약간 빠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좀 빠질 때 또 많이 빠진단 말이야. 그래도 물론 봐봐요. 막 3억 가던 게 7억 가는 거 이런 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니까 얘네들이 종부세로 다 걷어가겠잖아요. 그게 무서우면 이런 아파트를 사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인플레이션 방어는 된다. 안 사는 것보다는 낫다. 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도 이제 서울 아파트 혹시라도 종부세 더 깎아주면 왜냐면 세율도 깎아준다고 하거든요. 여기 뭐 말 나온 김에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방안을 해법 개정안 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율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도 바뀌면은 사실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대통령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율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뭐 그 민주당이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하겠대요. 이게 되면은 굳이 세율이 떨어지면은 세금 두드려 맞더라도 서울 아파트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굳이 전주까지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야, 세율 떨어지기 어려울 거야. 그냥 전주 아파트 가서 속편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부세 합산배제 받고 조금만 먹을지 아니면은 세율 깎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서울 아파트 베팅해서 더 크게 먹을지. 왜 세율 깎아주면 나 많이 뜯어가지 않잖아, 종부세로. 그러니까 더 크게 먹을지. 이거 여러분들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글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조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